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격언은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분산 투자가 철칙이라고 배웁니다. 10개, 20개, 심지어 30개가 넘는 종목을 사두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하죠. 증권사 직원들도 그렇게 조언하고 경제방송에 나오는 수많은 전문가들도 포트폴리오를 나누라고 말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을 과연 몇 개나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평생 동안 그런 완벽한 기회를 서너 개 넘게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15번째 혹은 20번째 아이디어에 소중한 돈을 밀어넣는 것이 과연 안전을 위한 선택일까요?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돈으로 덮어보려는 행동일 뿐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조차 이런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틀린 것 같다는 군중 심리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지나친 분산은 오히려 수익을 깎아먹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독이 됩니다. 내가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고 그 기업을 이끄는 경영진의 도덕성과 능력을 신뢰하며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면 굳이 다른 어설픈 주식들을 섞어서 그 빛나는 수익률을 희석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최고의 기회에 가장 크게 걸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을 때 소심하게 구는 것만큼 큰 실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곳에 대해 전혀 공부할 시간이 없고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나 산업의 흐름을 읽어낼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태도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평균을 넘어서는 큰 성과를 원하면서 동시에 수십 개의 종목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발을 들이면서 안전할 것이라 믿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스마트폰 앱만 열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뉴스들이 있고 어제는 배터리 관련주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오르다가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주가 아니면 당장 시대에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은 그 빠른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이 주식에서 저 주식으로 끊임없이 갈아탑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환호하고 파란불이 켜지면 절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시세 변동에 자신의 감정을 모두 소모해버리죠. 이런 소음들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는 그렇게 숨가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본질은 어떤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상권이 탄탄한 카페나 식당을 인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오늘 이 가게의 가치가 얼마인지, 당장 내일 누구에게 팔아넘길지 고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장사가 잘 되는지, 손님들은 만족하는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지를 살피겠죠. 주식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경매장이
매일 아침 열려서 가격을 외쳐댈 뿐 그 이면에 있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투자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데 씁니다. 무언가를 계속 사고 팔아야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큰 돈을 쥘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주문을 넣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만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통찰은 수많은 독서와 깊은 생각 끝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드는 그 단 하나의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크게 베팅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알아보고 낚아챌 수 있습니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서 있는 타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게임에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이 날아와도 내가 치기 싫으면 치지 않아도 됩니다. 심판이 아웃을 선언하지 않거든요. 시장은 매일같이 새로운 종목들을 던져주며 방망이를 휘두르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 공들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가격마저 터무니없이 싼 내 한가운데로 날아오는 완벽한 공이 들어왔을 때만 힘껏 방망이를 휘두르면 됩니다. 그 완벽한 공을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옆 타석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공을 쳐서 홈런을 만드는 것을 보고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철저하게 기업을 분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름도 모르는 테마주나 코인으로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럴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피어오릅니다. 투자를 망치는 가장 무서운 감정은 공포나 탐욕이 아니라 바로 이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죠. 질투는 인간을 가장 어리석게 만드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해서 내 떡을 버리고 남의 것을 쫓아가면 결국 양쪽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도박장에 가서 우연히 큰 돈을 땄다고 해서 우리도 그 도박판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으로 얻은 수익은 결국 운으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영역 안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즉 무지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남들이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되든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방식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걷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장이 반토막 나는 끔찍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을 샀더라도 거대한 거시경제의 파도에 휩쓸려 주가가 30%, 50%씩 곤두박질 치는 일은 평생 투자를 하면서 3번 혹은 4번 이상 겪게 될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폭풍우와 같습니다. 만약 보유한 주식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견뎌낼 수 없다면 애초에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사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더 사모아야 할 박앤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지 않고 가격표만 보기 때문에 패닉에 빠져 가장 싼 가격에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내던져 버립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지질의 문제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위기로 느끼는가 아니면 기회로 느끼는가 하는 이 심리적인 태도가 결국 평생의 부를 결정짓습니다. 부자는 하락장에서 만들어지고 가난한 자는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대단한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수정구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덜 바보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잡한 수학 공식과 알고리즘으로 미래를 맞추려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오히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잘 아는 아주 작은 부분에만 집중해도 충분히 큰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멍청한 짓을 지속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빚을 내서 무리하게 주식을 사지 않으며 남들의 말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것. 이 몇 가지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지루한 훈련처럼 투자자도 매일같이 자신의 원칙을 되새기는 지루함을 견뎌야 합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복리가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기업을 찾았다면 그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며 이익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매일 아침 뿌리를 뽑아보며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좋은 흙에 심고 가끔 물을 주며 조용히 기다릴 뿐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경영진이 알아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사업을 키워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긴 과정 동안 인내심을 잃지 않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국처럼 변화가 빠르고 역동적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느리게 걷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집 마련도 해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늘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빨리 부자가 되려는 지름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야말로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급하게 먹는 밥은 반드시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내가 쥐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독립성을 얻는 과정입니다. 돈 그 자체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종이가 주는 자유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젊은 날의 무분별한 소비와 충동적인 욕망을 잠시 미뤄둘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위대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기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지식은 복리처럼 쌓입니다. 오늘 읽은 책 한 권이 당장 내일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겠지만 10년 뒤에는 여러분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순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삶도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니까네요. 사실 투자를 넘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단순히 지능의 부족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확신이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하지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시장이 주는 가혹한 시험을 견뎌내고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복잡한 차트를 볼 줄 몰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상식입니다. 내가 매일 쓰는 치약회사, 내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 회사, 세상 사람들이 없으면 못 견딜 만큼 의존하고 있는 플랫폼,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찾아 그 가격이 합리적일 때 사서 오랫동안 묻어두는 것, 투자의 비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함 속에 숨겨진 단순함을 매 순간 일희일비하며 감정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서서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세상의 흐름을 지켜볼 것인가,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넘어설 것인가. 투자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결함과 싸워나가는 수행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지, 얼마나 합리적인지 매일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사람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거품을 만들었고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그 역사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 불을 일구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가 광기에 휩싸일 때 차갑게 식어 있고 모두가 절망에 빠질 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소수만이 자본주의의 정점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다면 시간은 결국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로 천천히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능도 정보력도 아닌 바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과 단단한 원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더 현명해지려 노력한다면 복리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 위에서도 마법을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개의 종목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의 불안과 무지가 투영된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샀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답하기 망설여진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확신하는 기업만 남기고 과감하게 쳐내십시오. 가지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투자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소수의 훌륭한 기업들과 함께 시장의 소음을 차단한 채 묵묵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무엇라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과 인내심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긴 시간이 지난 후 그 조용하고 지루했던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선물해 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은 오직 스스로 생각하고 견뎌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투자는 결국 나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요동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제 눈앞의 시세판을 잠시 끄고 깊은 생각에 잠겨 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정말로 소유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답을 찾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투자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시간이라는 마법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으며 기다리면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노력과 깊은 인내, 그리고 약간의 지혜가 합쳐진다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비단 투자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